자, 오늘 8월 8일 수업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따가 저 뒷타임에 앞에 질문들은 뒷타임에 한번 받아볼게요. 뽑아놓고. 질문할 건 좀 있나? 좀 있어? 몇 개째 있어? 그래서 불리고 질문도 받고. 자, 우리 어제 이제 그 경우의 수 그걸 하면서 먼저 이제 가벼운 거, 그래서 어제는 했던 것 중에 포인트가 이걸 이제 더해줄지 곱해줄지에 대한 거 선생님이 좀 강조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문제 풀 때 이슈가 이게 순서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좀 이렇게 실제로 경우수 구하는 그 몇 가지 샘플 가지고 요거 이제 내용 정리하고 이제 뭐 연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진행할 거라. 자,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한 줄로 세우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미 어저께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야. 뭐 조별로 달리기 할 때, 뭐 친구 5명이 달리기 하면 거기서 이제 순번 매길 수 있잖아. 달리기에서 뛰어들어온 대로 1, 2, 3, 4, 5등이 매겨질 건데, 그렇게 1, 2, 3, 4, 5등으로 매겨질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게 보통 이제 줄서기고, 줄서기라고 하는 게 바로 연결되는 게 순서라는 거야. 순서. 뽑는 순서에 따라 직책이 달라지는 내용이 이게 줄 세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뭐 5명 있으면 제일 1등으로 오는 거 5가지, 그 다음 2등으로 오는 거 1등 제외하고 4가지. 그래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1까지 다 곱하기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중학교는 그 기호를 안 써서 이렇게 다 적긴 한데, 뭐 참고하면 요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얘랑 똑같은 게 숫자 5 적고 요 기호를 딱 적으면 그냥 여기까지 곱해지는 거. 그지? 요 얘기 들어본 거 있을 거야? 그죠? 뭐 벡토리얼 그래서 이런 기호가 좀 쓰면 편리한데, 일단 교과 내용에서는 없어서 그냥 참고 삼아만 알아놓고 그 뭐 곧 쓸 있으니.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내용 보면 n 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라고 해서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표현이 좀 어려워요. 여기 복잡해 보여. n에 n-1, n-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어디까지? 1이 될 때까지. 그죠? 다 곱하기 하는 거예요. 일단 자, 5, 4, 3, 1 다 곱하면 얼마야? 요거는 워낙 많이 써서 암기를 해두면 좋습니다. 122. 맞죠? 그래서 보통 여기 4부터 곱하기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 얼마? 24. 그죠? 요 숫자들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게 실제적으로 많이 푸는 문제인데, 자, n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자, 그러면 문제를 n이라 해놓으니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하자. 자, 뭐 5명의 친구 가운데 2명을 뽑아서 순서 매기는 거야. 우리 어제 했던 그런 거야. 반장, 부반장처럼 뽑는 순서에 따라서 직책이 달라서 경우가 다 달라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 2명 뽑는 거를 이렇게 박스 쳐서 순번 잡아놓고, 여기 첫 번째 들어갈 거 5가지, 얘 정해졌으니까 두 번째 4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까지 누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책에는 요 5명 자리에 n명이라고 이렇게 뭐가 들어가든지 다 대표성 있게 일반화시켜서 적어놨는데, 그러면 그냥 n 곱하기 n-1, 그러니까 여기 뽑는 사람 수의 개수대로 요만큼 한 개 줄여가면서 곱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됐죠? 뭐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건데, 하여간 이렇게 줄서기 할 때 내가 여기 박스를 쳤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거 기준 잡아두고 생각하는 거랑 없이 하는 거랑 약간 좀 체감상 느낌이 다른 것 같더라고. 뭐 나도 개인적으로 그래도 애들한테 시켜보니까 확실히 그래도 요 순번인데 박스 좀 치고 여기다 뭐라도 정보를 좀 기재한다든가 요 칸 있고 밑에다 적어주면 안 빼먹고 잘하더라. 오케이, 너 참고 삼아. 뭐 3개 뽑는다 그러면 칸 3개 그려놓고 일단 스타트 하는 거야. 뭐 그렇게 되면 좀 잘 되더라고. 자, 그러면 요 밑에 필수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A, B, C, D 다섯 명 한 줄 생각. 방금 했죠? 그냥 5, 4, 3, 1입니다. 120 땡. 자, 그 다음 1-1번에 이번에는 교과서가 네 가지네. 맞죠? 국영수 사회까지 해서 네 과목 이제 한 권씩 책을 나란히 꽂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장에서는 야 순서대로 뭐 등수 매겨라는 말은 없어. 그런데 책 종류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꽂는 순서에 따라 케이스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죠? 문장을 보고 이게 줄서기네? 그러면 4, 3, 1 해서 24 끝. 그 다음 1-2번에 자 5가지 선물 중 앞에 시작이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선물 종류가 다르니까 또 줄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4에서 20. 자, 그 다음에 1-3번에 자 친구가 6명이 있는데 한 줄로 세운다. 자, 여기서 약간 좀 작업 쳤죠. 승우가 맨 앞에 세우는 경우, 승우를 맨 앞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자, 승우라는 친구 여기 일단 위치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5명을 줄 세운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또 5부터 1까지 다 곱하기 해서 또 120. 끝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데요. 끝나고. 자, 137쪽 여기에 이웃하여 한 줄 세우고 조금 별표한 데 쳐놓고 갑시다. 그래서 줄서기 문제가 나온다면 최소한 이런 작업을 할 거다, 우선을 걸 거다. 137쪽에 있지? 137쪽에 이웃하여 한 줄 세우기 되는 거다. 얘는 뭐 위에 설명했는데 일단 그 밑에 문제 풀면서 같이 어떻게 사례가 되는지 한번 생각 바로 해볼게요. 자, 필수 문제 2번 한번 보게 되면 A, B, C, D, E가 이제 한 줄로 설 때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니까 아까 저것처럼 줄 세우기야. 그래서 뭐 5명이니까 5, 4, 3, 1 떠올리겠는데 여기서 조건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A와 B가 이웃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한다는 말이 뭐야? 바로 인접해서 붙어 앉아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수는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냥 5명 다 하면 120까지인데 그 가운데 A, B가 붙어 있는 건 뭘까? 이거를 찾아내야 되거든. 맞죠? 살짝 머리 아프잖아. 일단 방법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웃하니까 얘를 하나의 묶음으로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도 학교에서 보면 약간 이제 딱 붙어 다니는 절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한 세트. 그지? 얘가 무조건 얘가 간다 이런 것처럼. 딱 그런 것처럼 그 2명을 딱 붙여서 얘를 그냥 묶음을 한 명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럼 실제로 사람은 5명이지만 얘를 한 세트로 묶어버리고 한 명으로 보면 결국 우리는 뭐 4명의 사람인 거지. 맞죠? 그래서 이 4명의 사람을 줄 세우는 걸로 해서 4, 3, 2, 1 해주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거야. A와 B를 이웃하라고 했지 누가 앞에 서라 뒤에 서라고 해준 건 없기 때문에 A, B라고 놓을 수도 있지만 B, A라고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2명 있죠? 2명을 묶으면 이 묶음 내에서 순서가 바뀌는 거를 더 곱하기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오케이? 요걸 조심해 줘야 돼. 그래서 답은 이제 48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 변형을 해서 2명이 아니라 만약에 자 3명을 묶은 걸 연습해 볼까? 자, A, B, C 3명을 묶어라. 하면 얘를 한 세트로 봐. 그러면 1명, 2명, 3명인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하겠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순서 잡았지? 근데 여기 A, B, C라는 이 3명의 묶음 내에서 또 이 3명이 줄서기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이 3명의 순서가 바뀌는 거를 다시 곱하기 해줘라. 자, 요렇게 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한 세트를 이웃해라.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묶어라. 한 명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2-1번 봐봐. 국영수 4 4과목이야. 아까 옆에 문제는 그냥 그대로만 꽂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국어 사회 한 세트야. 그럼 국어 사회 하나로 봐버리면 전체 3가지 교과서 줄 세우고 그러면 3, 2, 1 거기에 얘네들 둘이 2 곱하기 1 하면 12개 나오는 거 맞죠? 이쪽으로. 그럼 2-1번에 4개 중에 국, 영, 수, 사회인데
요렇게 두 개를 묶어서 한 세트로 묶어버리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세 개 줄 세우고 요거 두 개 줄 세우는 거예요. 끝. 주기. 그 다음 2-2번 한번 봐봐.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한 줄로 설 때 남학생 3명이 이웃하여 자, 남자 3명 이웃하라 그랬으니 묶어버리고 나머지는 여학생 둘 학생인데 이웃해라 2명 하나 둘 3명으로 그럼 또 되겠죠? 3명이 줄 서니까 3, 2, 1 또 이 3명이 줄 서서 3, 2, 1 이렇게 30 됐죠 그죠? 뭐 이웃 하나 그러면 뭐 이렇게 좀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건 이제 자연수 만들기고요. 특히 요거 할 때 아까 내가 얘기했는 이런 박스 치면서 좀 생각해 주면 좋은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자, 보자. 여기 자연수 만들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 필수 문제 3번처럼 어떤 숫자 카드들을 나열해 두고서 거기서 특정한 숫자를 뽑아가지고 그냥 차례대로 나열해서 숫자 그냥 읽어내는 게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필수 문제 3번에는 숫자 카드가 1, 2, 3, 4, 5 자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적어진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2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 그럼 가로 2번은 3장 갖고 만든다 되는데 별거 없어. 자 2장으로 만드는 거야. 자연수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10의 자리 1의 자리인데 말만 10의 자리 1의 자리지 결과적으로 5명 중에 2명 1등 2등 뽑는 거랑 맞죠?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10의 자리 오는 숫자가 올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5 모두 다 자격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5가지 얘가 정해지면 이 중에 카드가 한 개 사라졌을까? 예를 들어 3번 선택해서 날아가지 그러면 나머지 4개 가운데 선택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4가지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그죠? 이게 괄호 1번이요. 자 그러면 괄호 2번 3개 뽑잖아. 3자리 수잖아. 그러면 뭐 난 3자리 수 뽑을게. 하나 둘 셋. 그럼 어떻게 돼? 100의 자리 숫자에 5가지인데 그 다음 4가지 또 줄어서 3가지 끝. 이렇게 이거 5, 6, 10까지. 네. 자, 그 밑에 이제 3-1번가. 자, 이것처럼 숫자를 뽑긴 한데 이제 옵션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문제 읽어보면 4장의 카드 중에 2장 뽑아서 한다고 돼 있어. 근데 뒤에 보면 조건이 뭐죠?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홀수. 맞죠? 지금 숫자 잘 관찰해 보면 1, 2, 3, 4가 있는데요. 이러한 수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홀수 같으면 홀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생각을 이제 꼬리 물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숫자 딱 보고 인마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뭐고 알아? 판단의 기준이 있어. 2의 배수인지. 그러면 좋다. 2의 배수인지는 뭘 보고 따가는 거야? 어디를 보고? 1의 자리. 그렇지. 그게 포인트야. 우리는 홀이냐 짝이냐 찾는 기준은 1의 자리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뭐냐? 1의 자리 수가 홀수면 홀수고 1의 자리가 짝수면 짝수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숫자 4개 가운데 홀수인 게 뭐지? 1하고 3이잖아. 그러면 1이나 3이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홀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케이스들을 나누어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여러분이 실전에서 쓰는 문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자, 박스가 있고 요 10의 자리 숫자에 이건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걸로 생각을 하자고. 근데 1의 자리에 1이 오게 되는 홀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10의 자리 숫자 오는데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에 3이 오게 돼서 홀수가 되는 이런 2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러면 첫 번째는 1의 자리 1이 오니까 나머지 3개 중에
아무거나 여기 오면 끝나죠. 그럼 홀수가 되죠. 그럼 여기 3이라는 게 1의 자리에 온다면 3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 3개 중에 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케이스 갈라서 저기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뽑았어. 저 3과 3을 합칠까요? 곱할까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화두가 된 거야. 자, 니 한번 대답해 보자. 뒤에서 한번 니 생각은 어때? 이 답이 6이야, 9야? 네가 봤을 때. 쌤이 어제 얘기한 기준 잘 생각해봐. 저거 두 개 가지가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답을 한번 얘기해. 야, 어떨 것 같아? 어? 너는 더하기고. 자, 수비자. 승현이는 생각이? 뭘까? 9일까 6일까? 더하기. 오케이. 자, 여기 다 사람들 누군가 다 생각 다 있겠지. 너도 생각 정해놓은 거 있지? 6, 9 아닌 거? 6. 오케이. 좋습니다. 뭐 3명 물었는데 3명 다 정답 얘기했으면 맞다고 봐야겠죠. 일단 믿고 갑니다. 자,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의 자리가 1이 되면서 동시에 3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이거는 이거 따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로 갈려서 지금처럼 문제 풀 때 그 형태를 케이스를 갈라서 가잖아. 무조건 합치는 거예요. 이런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다 또는 이런 경우다 이렇게 탁탁탁 갈라서 푸는 거는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갈라놓은 거야. 무조건 합치는 거야. 6이 됩니다. 자, 필수 문제 4번인데요. 자, 여기에는 어디다가 표시하냐면 숫자 카드가 0, 1, 2, 3, 4가 0, 1, 2, 3이가 0, 1, 2, 3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숫자 0에 좀 색칠을 합시다. 여기 숫자 배열하는 문제에서는 0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0. 여기다 박스를 딱 쳐놓고 여기 강조를 한 개 해놓을게요. 뭐 위에 책 설명 중에도 뭐 0을 포함하니 많은 설명이 있는데 뭐 말로 읽으면 머리 아프고요. 자, 이걸 박스 친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까 3번 3-1번 문제는 0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숫자 어디서? 여기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지금 같으면 10의 자리 숫자에 아무거나 다 들어가요. 근데 0이 들어가잖아. 자, 0이라는 게 제일 앞자리에 들어가면서 두 자리 자연수 형성될 수 있어? 없습니다. 맞죠? 0, 2라고 적어도 그걸 두 자리 수라고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변수예요. 제일 앞에 단위에는 그죠? 요 자리 값에는 0이 오는 걸 빼고 계산해야 된다. 뒤에는 상관없죠. 뒷자리 앞에 숫자가 있으면 뒷자리는 0이 오든 말든 상관없어. 그럼 무조건 0은 제일 앞자리. 내가 제일 앞자리 했는 건 지금 두 자리 같으면 10의 자리겠지만 3개 뽑으면 100의 자리. 그죠? 하여간 제일 앞에 자리에는 0으로 시작하는 자연수는 없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두 장을 동시에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그 다음 괄호 2번은 세 자리 자연수입니다. 자, 그럼 두 자리 자연수. 자, 이걸 하시고 스타트가 원래 숫자 카드 4개니까 아까 이거대로 푼다면 4 곱하기 3으로 해야겠는데 여기 맨 앞자리에는 0이 못 오니까 0을 제외하고 미리 빼놓고 숫자 3개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이제 어떻게 돼? 이 중에 어느 한 개가 사라졌을까? 좋다, 내가 3을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이제 0을 포함해서 숫자 카드 3개 중에는 아무거나 다 뽑아도 돼요. 그래서 다시 3 곱하기 3이 이렇게 가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라. 그죠? 제일 앞자리에 원래는 4개 같으면 4가 와야 되지만 0을 제외해서 한 개 줄여라. 그러면 이제 바로 2번 이해가 당연히 될 겁니다. 그냥 이게 0이 아니었다면 그냥 4, 3, 2가 됐을 건데 앞에가 0이 못 오니까 3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3개, 2개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9, 18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 알겠지? 자, 그럼 여기 4-1번을 한번 봐봐. 이번엔 0, 1, 2, 3, 4야. 아까부터 숫자 카드 한 개가 더 추가가 됐는데 역시나 여기에 0이라는 놈을 싹 넣어가지고 여러분 실력 점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옵션이 붙었네. 뭐 두 자릿수인데 짝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돼? 또 짝수에 대한 정보를 자 써먹을 거 찾아. 아까 홀수는 1의 자리에 홀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번에는 1의 자리에 짝수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1의 자리에 2, 4 얘만 있나? 얘도 들어가지. 여기서는 짝수에 1의 자리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게 포인트야.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것에 대해서 케이스들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태별로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자릿수니까 자 10의 자리 숫자는 놔두고 1의 자리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작은 것부터 자 0이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래 버리면 0이 먼저 빠졌으니까 자 이 숫자 네 가지가 다 후보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거 네 개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잖아. 그럼 요거 네 가지 끝. 됐죠? 두 번째 자 10의 자릿수가 오는데 이번에 2가 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2가 빠졌어. 근데 동시에 0도 못 옵니다. 맞죠? 제 앞에 0 못 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빠지고 나머지 하나, 둘, 세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돼. 요거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0의 자릿수 and 1의 자리에 4가 오게 되면 또 경우의 수 세 가지 4, 3,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합쳐서 짝수의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숫자 0이라는 거 들어가면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옆에 페이지 한번 읽어볼래? 그게 내가 어저께 한번 설명해 준 거야. 거기 보면 뭐 대표도 나오고 뭐 그죠? 뭐 반장, 부반장처럼 얘기가 나오죠. 거기 뭐래도 뭐 회장, 부회장이야. 회장, 부회장이요. 자, 여기를 한번 보면 내가 어제 이제 순서가 있는 것, 없는 것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30명 중에 2명을 뽑는데 반장, 부반장, 그죠? 직책이 있으면 그냥 30 곱하기 29라고 했고 그냥 청소 당번처럼 그냥 혹은 반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직책에 구분 없이 2명을 뽑으면 30 곱하기 29에다가 그 2명이 줄 서게 되는 일을 나눠주라고 했고요. 만약 3명이 뽑혀지게 된다면 하나를 더 뽑혀주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3을 나누게 하는 게 아니라 3, 2, 1 그 3명이 순서 바뀌는 걸로 나눠주라. 이게 어제 얘기했던 포인트였죠. 그 문제가 딱 이걸로 나온 거예요. 대표 뽑기. 그죠? 자,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격이 같냐 다르냐 그 말 돌려서 그냥 하나의 핵심으로 얘기하면 순서가 중요하냐 안 하냐로 가는 거예요. 뽑는 순서에 따라서 직책이 달라지면 경우가 달라지는 걸로 볼 것이나 아니면 뭐 누굴 뽑든 상관없다 그냥 이렇게 묶음으로 볼 것인가. 그죠? 자, 필수 문제 5번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 A, B, C, D, E 이거 5명이라는 사람이 A, B, C, D, E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자, 직책이 다르죠. 직책 다르면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뽑는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이것처럼 하면 5명, 4명, 5 곱하기 4. 그죠? 그럼 두 번째 그냥 대표 2명이다. 그러면 여기 5 곱하기 4에다가 이 2명이 순서 바꾸는 2 곱하기 1 즉 2로
나눠라. 그죠? 뭐 손든 거 아니야? 아니었어. 이거 알겠지, 그지? 혹시 요 답만 적지 말고 요 과정을 한 개 적어놔봐. 그러면 생각 정리가 좀 된다. 그러면 이제 바로 3번 이미 했는 얘기라서 5명 가운데 3명을 뽑으니까 5, 4, 3 이걸 끝이죠, 그죠? 그 다음에 괄호 4번은 여기 5, 4, 3에다가 이 3명이 순서 바뀌는 거, 그죠? 순서 바뀌는 거 3, 2 나눠라, 그죠? 이거 계산해 주면 문제 그렇게 안 나왔네. A를 포함한 대표사 있는 게 예측을 했는데 틀려버렸네. 문제가 딴 겁니다. 보니까 A를 포함을 해서 대표 3명이네요. 그러면 자, 대표를 뽑는데 A라는 사람은 이미 고정이 돼 있어. 그리고 2명의 대표를 더 뽑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미리 여기서 결정이 나 있죠. 그럼 나머지 4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는 걸로 문제가 바뀌어 보이죠. 그래서 4 곱하기 3으로 A가 벌써 나버렸으니까. 근데 이 2명도 그냥 대표잖아요. 직함 없잖아요. 구분 없지? 그래서 이 2명을 순서 바꾸는 걸로 나눠. 그래서 얘는 6가지.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를 좀 잘 해줍니다. 자, 그리고 뭐 팁이라면은 몰라, 지금 너네는 뭐 숫자가 좀 작아서 뭐 미리 계산하나 안 하나 비슷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적혀져 있을 때 이거를 60하고 6으로 계산해 놓고는 안 와도 큰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그냥 나열해서 적으면서 약분해버리고 숫자 답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계속 연결된 숫자 법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숫자가 작지만 큰 숫자 나올 수 있거든. 그랬을 때는 계산해버리지 말고 분수 그대로 놔둬서 약분 다 작업하고 그냥 곱하기 나누기 작업해주면 좀 편리합니다. 나중에 숫자 좀 커지면 그렇게 해보세요. 자, 일단 요거 5-1번 자,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까 적듯이 이렇게 다 적어서 한번 확인만 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읽어보면서 시간이 됐지 확인해보자. 괄호 1번 반장, 부반장. 자, 직책이 다르다, 순서가 있다. 그래서 10 곱하기 9, 90. 2번 대의원. 그냥 똑같은 직함이야 순서가 필요 없다. 10 곱하기 9에 나누기 더 45. 3번 3명인데 직함이 다 다르다. 순서대로 19, 8. 720. 엄청 많이 나오네요. 다음 서영이를 포함하지 않는. 자, 포함을 하라고 했던, 포함하지 말라고 했던 얘는 무조건 빠지는 거죠. 그죠? 선택에서. 그래서 10명 중에 서영이 빼고 나머지 9명 가운데서 2명을 추가로 더 뽑는 거니까 98. 그리고 순서가 없다. 36.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140쪽에 자 쏙쏙 개념 익히기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네.
3번. 그러면 일단 그 표시나 일단 같이 해줄게. 그 일단 이게 숫자 0, 1, 2, 3, 4이기 때문에 0에 신경을 쓰고 제일 앞자리에는 0이 오는 케이스 하나를 빼면 돼. 뭐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요거 홀수니까 케이스가 홀수가 되려면 1의 자리는 홀수가 나와야 돼. 그거를 케이스로 나눠서 적어보죠. 근데 이게 경우의 수 생각보다 이거 애들 어려운데 그 어떤 애들은 그냥 감각적으로 뭐 설명 안 줘도 좋은지 뭐 쫙쫙 풀어가는데 저렇게 정답 나오는 식품도 채점해 보면 다 맞아.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딴 거 다 잘해도 그게 이거 못 맞아. 계속 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아이들 안 떨어지. 그래 이게 이 문제 그렇다. 문제는 읽었는데 이게 읽으면서 이게 배운 거 중에 뭐 연결되지 이 상황에 대한 연결이 어려워. 그래서 힘들어. 자 일단 그러면 쌤하고 하나씩 더 같이 출발해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자 부모님, 오빠, 은디 여기서 약간의 속임수가 있죠. 부모님이라서 사람은 두 명이죠. 부모님이 그리고 오빠, 은비라고 해서 사람이 지금은 글자로는 세 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람은 네 명인 걸로 봐야 되고 또 그다음 이번에는 부모님이 이웃하여 선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한 명으로 보라는 거니까 결국은 또 세 명의 사람인 걸로 계산해. 맞죠? 그래서 3, 2, 1에 부모님 두 분이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거 곱하기 2를 해서 1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 2번에 자 1에서 5까지 자인수 각각 한 개씩 적혀있는데 두 장을 보고 두 자리 자인수 25보다 작은 거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이제 25보다 작은 케이스를 갈라내는 거라서 어떤 사람은 전체 뭐 두 장이 5 곱하기 4 20개 해놓고 뭐 숫자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적어가면서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수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작을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이후에 실전 문제에서는 조금 더 큰 숫자 뭐 세 자리 숫자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카운트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했던 요 이제 케이스를 갈라서 가는 거예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25보다 작기 때문에 10의 자리 숫자가 1인 거 오면 얘는 무조건 작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추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10의 자리가 1이 온다. 그러면 1 제외하고 나머지는 네 가지 경우가 오겠죠. 자, 요거 네 가지 찾아놨습니다. 두 번째는 자,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가 2가 오는 경우야. 2가 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25보다도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니까 올 수가 있는 게 1, 뭐 2는 여기 있었고 3, 4, 21, 23, 24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얘는 일단 4개고 여기는 3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갈라서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 기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어떤 숫자의 범위.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 영어 사전들을 잘 안 쓰니까 모르는 어떤 영어 단어를 적어놓고 그 알파벳 배열하는 순서 있잖아. 그거 가지고도 이런 순서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더 끝 얘기하고. 자, 3번 문제 볼게. 숫자 0, 1, 2, 3, 4. 그리고 0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두 장을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 만들 때
홀수의 개수를 물었어. 자, 홀수가 되는 케이스는 자 1의 자리에 이런 홀수가 들어가는 케이스다. 그래서 이걸로 케이스를 가르세요. 자, 10의 자리 숫자는 여러 숫자 선택되는데 1의 자리에 1이 오거나 두 번째 또 3이 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건 뭐냐? 1이 와버렸잖아. 근데 0도 못 와요. 0과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 세 가지가 선택될 수 있다. 근데 마찬가지로 1의 자리에 3이 와도 마찬가지 0과 3을 제외한 1, 2, 4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된다. 세 가지 이렇게. 끝이요. 그래서 저 3, 3 합초조가 6개 나오면 끝입니다. 근데 지금 혹시 지금 이 풀이는 이해하겠나? 약간 표정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애들마다 이게 유난히 저기 고등학생 중에도 그래 진짜 문제 잘 풀다가 경우수 부분 가니까 거기서 와르르 무너진 애들 꽤 돼. 그래서 이게 묘하게 문장 읽으면서 이게 수식은 보면 잘하는데 이게 좀 그럴 수 있나 봐. 사람마다 좀 그런 게 나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제 홀수니까 이렇고 이거보단 짝수가 더 어렵죠. 왜? 0이 아까 보여줬지만 1의 자리에 짝수 자리 들어가게 되면 이 숫자가 바뀌어 버리니까. 실제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떠올리세요. 맞죠? 공식으로 외워서 가는 사람 힘듭니다. 경우수는 내용을 읽어서 가야 되지 공식으로 가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을 정 안 되면 몇 개 숫자를 날 직접 해보는 거야. 경우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 적어보면 돼요. 게다가 중학교는 그렇게 수가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해보면서 아이디어 얻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A, B, C, D 5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 체육부장. 자, 직책이 전부 다 다르죠. 순서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A가 반장이 되는 경우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잖아.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순서대로 자 맨 앞에가 반장, 두 번째가 부반장, 세 번째가 체육부장. 자, 이런 식으로 뽑는 순서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좀 특이점이 있다면 여기 반장 자리에는 A가 이미 고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두 자리를 뽑으면 되는데 어떻게? A, B, C, D 5명 중에 A를 제외하고 B, C, D, E 4명 가운데서 이 2명을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4 곱하기 3으로 해서 12가지 딱 나오는 거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자, 길거리 농구를 하는데 자 친구 5명이 서로 빠지면 자 악수를 한답니다. 이게 악수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뭐하고 내용이 똑같아지냐면 여러분들 왜 스포츠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왜 그거 알죠? 왜 경기할 때 그지 그 뭐고 그 리그잖아. 리그가 구성원들이 다 한 번씩 싸워보는 거잖아. 싸워서 이제 그지 승패 보는. 만약에 뭐 여기 이제 5명이 참여자다 그러면 5명이서 얘 기준으로 다 나머지 4명하고 또 얘 기준으로 나머지 4명하고 다 하고 이런 경우란 말이야.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리그전과 같은 건데 이거는 5명의 친구가 있는데 악수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죠? 그 5명의 사람이 자기 자신 빼고 나머지 사람들하고 다 악수를 할 거 아니야. 맞죠? 5명 있으면 내까지 포함 5명이면 나는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하고 악수할 거야. 근데 이런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각각 구성원들마다 다 4번씩 악수할 거 아니야. 곱하기 해서 자 그런데 내가 얘랑 악수를 하면 얘 기준에서 나랑 악수한 거랑 똑같은 경우잖아. 그건 같은 시합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2명이서 같이 되는 게 하나가 되니까 이걸 2로 나누면 된다. 이런 식으로. 헷갈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악수하자. 그래갖고 쌤이 악수했어. 그러면 내가 얘랑 악수한 거 케이스 하나 카운트 한 거잖아. 그래서 그냥 저기 5 곱하기 4를 할 때는 이게 얘가 나랑 얘가 청해서 우리 나머지 4명하고 악수한 것도 다 카운트 얘가 5가지 다 가져가.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 우리가 동시에 악수를 해버리면 내가 얘랑 한 것과 얘랑 나랑 한 게 2개로 카운트 된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한 번이야.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야. 맞나? 그러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악수하면 자 A 기준으로 이렇게 난 악수했어 라고 표현하고 요 한 가지
B라는 친구도 나도 A랑 했는데 그럼 이게 두 가지를 카운트 되는 거야. 5 곱하기 4를 하면 얘도 경우가 되고 얘도 경우가 돼.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한 거는 한 가지잖아. A, B 두 명이서 악수를 한 거지. 맞지? 혼자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명이서 두 가지 되는 거를 나누기를 해줘야 한 가지. 이게 한 가지라서. 그럼 순서를 얘기해 줄까? A, B 악수한 거랑 B, A 악수한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 그래서 나누기라. 여기 5 곱하기 4를 할 때는 이거 두 가지를 순서가 바뀐 거를 여기는 개수로 따로따로 카운트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똑같은 악수지. 그래서 나누기를 하는 거야. 이해된? 네. 그러니까 여기 좀 헷갈려 한다. 그래서 악수 문제. 그리고 혹시 스포츠 경기는 이게 이제 리그전이다. 그럼 좋아. 말 나온 김에 그 리그전 딱 있으면 자 스포츠 경기할 때 리그가 있으면 딱 비교되는 게 뭐지? 게임에서 승자 가릴 때 혹시 뭐 하나 스포츠 경기에서 혹시 자 이 얘기 알아봤나? 토너먼트는 그래서 하나 1대1로 해서 승자만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6개 팀 있으면 각자에서 이기는 팀만 올라가고 여기서 또 올라오면 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한 명이 살아남잖아. 맞지? 우승자 나오잖아. 근데 아까 했지만 요 뭐 리그전은 다 한 번씩 골고루 하니까 악수랑 똑같은 개수를 해주면 되는데 자 토너먼트는 한 명만 살아남자. 그래서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기 한 번 할 때마다 한 명이 죽어나가는 거야. 잔인한 게임이지. 한 명이 탈락되는 거야. 그래서 승자 한 명 빼고 전부 다 죽는 거잖아. 게임 한 번 할 때마다 한 명이 사라지지. 그래서 만약에 자 6명이잖아. 그럼 한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5명은 죽으니까 경기는 5번.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 맞지? 그 하나만 빼면 돼. 10팀이 나온다 토너먼트다. 그럼 경기는 9번. 한 명 살아남고 나머지 9명은 다 죽는데 경기 한 번 할 때만 한 명씩 죽기 때문에.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토너먼트는 이런 거다. 그죠? 승자만 살아남는 거야. 패자는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우승자 한 명 빼고 다 사라지니까 그게 경기 수다 이래. 그래서 저거 리그하고 토너먼트 한번 생각해 놓으시고요. 자 마지막 자 6번. A, B, C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도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색으로 색칠하려고 한다. 자, 모두 다른 색깔로 칠해라 라고 돼 있네. 첫 번째 조건은. 그래도 이거 색칠하는 요즘 용어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냥 세 가지 색이니까 자, 세 가지 중에 선택. 하나 선택됐으니 또 하나씩 줄어서 이게 끝이에요. 전부 다 다른 거 하게 되면 자 두 번째는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된다고 한 거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청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 색깔 중에 아무거나 A는 선택해. 근데 B는 어떻게 되냐면 A랑만 다르면 되니까 A가 칠한 거 빼고 난 두 가지가 돼. 자 차이인 거죠. C죠. 아까 여기에서는 셋 다 달라야 된다 했기 때문에 얘 둘 색깔 피해서 나머지 하나만 칠해야 되지만 이웃하고 있는 것과만 틀려서 구분만 되면 되기 때문에 B랑만 다르면 되는 거예요. 얘랑만 다르면 돼. 그래서 다시 이 친구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맞죠? A랑 똑같은 거 색칠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게 이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뭐가 다른지 딱 구분 지세요. 그러니까 C는 얘랑만 다르면 된다고. A랑 색깔이 같아도 문제없어. 두 번째 옵션은 뭐라고 된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색칠해도 된다고 돼 있지. 그래서 이웃하고 만약에 B랑 색깔 같았으면 구분이 안 되잖아. 그 얘랑만 다르면 돼. 그러니까 얘가 칠한 색깔 빼고 나머지 색깔 다 선택되기 때문에 얘랑 겹쳐지는 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A랑 겹쳐지는 거.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색칠하는 거는 그래서 문장에서 다 다르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통된 색깔을 칠해도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 이걸로 문제 나옵니다. 이거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오고 대부분 거의 95%, 99% 이상 다 이거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오지. 이렇게 심플하게 안 나옵니다. 앞에 쭉 잘 나갔는데 이 단어는 이거는 없다. 자, 여러분들 좀 쉬는 시간 조금 가지고 그 뒤에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또 그래 다 잘해줬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딱 생기.
핸드폰 저 카메라 컨트롤하는 이거 뭐 리모컨 그런 게 있는가 블루투스 이걸 탁탁 켰다 켰다 이게 확인이 안 돼. 응? 전체적 바로? 전체적 너무 어려. 아 그래? 야 이어서 완전 니를 힘들게 하는 게 나오는 거만 여기로. 자, 요 중에 조금 이제 그 특징적인 거 문제 몇 개를 좀 풀어줄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배운 데서 어느 정도 연상을 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거 특히 경우수 이건 진짜 해설 힘을 좀 많이 빌려야 될 거야. 이거 문장을 어떻게 이제 그 풀이로 연결시켜 주는지를 이게 처음에 하면 되게 좀 막막하거든. 그래서 일단 자 눈에 띄는 거는 자 142쪽에 9번 보세요. 9번. 지금처럼 요거 이제 그 최단거리라고 하는 건데 그 요거는 자 지금 내가 가르쳐준 이 풀이법 이게 좀 단순한 것 같아도 이게 되게 위력이 있습니다. 특히 뭐 실제로 그 수능 문제에서 막 요런 이제 요 딱 그림 길 그려놓고 하는 최단거리 문제 이런 거 나올 때 길이 오히려 복잡할수록 지금 쓰는 내가 가르쳐준 이 방법이 되게 힘을 발휘해요. 또 공식으로 쓰는 거는 형태가 딱 이렇게 이쁘게 생긴 거는 고등학교 가서 가르쳐주는 공식 그대로 쓰면 딱 풀어지는데 그거 외에는 그냥 지금 가르쳐준 이 방법들은 좀 무식하게 그냥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일단 거기에 샘플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보통 두 지점이 있는데 A에서 B로 향하는데 저기서 이제 물 안 들고 왔구나. 그 조건이 한 게 있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최단거리라고 하는 게 옵션으로 늘 붙어요. 이 길 찾는 문제는 이 최단거리라는 옵션이 없으면 문제 성립이 안 됩니다.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A에서 B로 가는데 최단거리란 말이 없으면 갔다가 왔다 빙글빙글 돌다가 갈 수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집에서 학원 올 때 딴 데 세우고 싶은 마음하고 똑같죠. 빙글빙글. 근데 또 오기 싫어가지고 그죠? 길은 여기까지 가는데요. 그렇잖아. 집은 5분 거리에서도 어디 저 뭐 알라스카 갔다 올 수도 있고 미국 갔다 올 수도 있고 막 길은 많아. 어찌됐건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빙글빙글 돌고 왔다 갔다 장난칠 수 있어. 최단거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다면 최단거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문제에서 조건이 어떻게 걸리냐면 A에서 B로 갈 때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요 세 개의 길을 무조건 차례대로 걸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얘 먼저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 있을 수가 없죠. 맞죠? 빼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옵션 때문에 최단거리를 가야 되니까 한 번씩만 이 순서대로 거쳐야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A에서 B를 향할 때 위로 가는 길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개의 길이 무조건 순번대로 거쳐야 돼요. 다만 1로 가는 이 길하고 자 여기 번호 적어줄까? 요 1, 2, 3번 길하고 A, B, C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길이 순서가 섞일 수는 있어도 그죠? 이 1, 2, 3은 순번 그대로고 A, B, C는 그대로야. 1, 2, 3과 A, B, C는 섞일 수 있을 때 이 순서는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최단거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그렇게 최단거리라는 걸 이해를 해 두시고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자, 여기 A에서 B로 가는 길 중에 요 각각의 포인트들 있죠. 요거 교차하는 지점의 길들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인지 그냥 다 적기만 하면 돼요. A에서 요 포인트까지 가는 최단은 그냥 한 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까지 가는 길도 요거 통해서 온 한 가지밖에 없죠. 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맞죠? A에서 가는 최단거리 경우는 그 다음에 여기 위로 가는 거는 한 가지 또 여기서 위로 가는 것도 한 가지 1 다 적었습니다. 근데 자 이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오던가 이렇게 오던가 두 가지 길이 있죠. 맞죠? 여기로 다가오는 건 A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는 이 길 타고 오든지 이 길 타고 오든지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 숫자 1과 1을 합쳐서 그냥 얘는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포인트는 또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오거나인데 여기서 올 때는 요 한 가지밖에 없죠.
1 한 가지가 왔고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와서 이 길로 오는 거잖아. 그러면 1하고 2하고 돼서 여기는 세 가지 방법으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결과적으로 여기 적어진 숫자 두 개를 합쳐주면 여기까지 오는 길의 개수가 되는 거야. 최단 거리의 종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 4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여기까지 두 가지죠. 두 가지까지 가는 길에서 오던가 한 가지 길로 가면 여기서 오던가 합쳐주면 여기 세 가지. 마찬가지로 3과 1 대해서 4. 계속 이 작업 반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는 세 가지, 세 가지 합쳐서 6가지. 6가지, 4가지 합쳐서 10가지. 이렇게 수가 누적됩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4가지죠. 애들이 싸가지라고 많이 하죠. 6하고 4하고 다음에 여기 10가지. 10가지 해서 20가지.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좀 익혀놓으세요. 꽤 쓸모 있습니다. 길이 오히려 복잡하게 생길수록 더 위력이 있고. 자, 그래서 9번에 여기 저 책에 있는 건 얘보다 상당히 단순해서 책의 설명은 어떻게만 되어 있냐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설명에서 이제 지금 내가 설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문제는 자 A라는 점에서 B까지 가는데 여기 가운데 P라고 하는 지점을 그 무조건 지나가는 경우예요. P 지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 여기 요 모양으로만 지나가 최단길 P를 지나가야 되니까 왜 그렇죠? 여기서 딴 길 올라갔다가 다시 P로 온다는 건 같은 길을 반복하죠. 최단거리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최단거리는 여기서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순간 최단이 깨진 거예요. 백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아까 했죠? 한 방향으로 무조건 이 순서대로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P라는 점에서 B까지 가는 것도 딱 요 박스 안에서 이동하는 것만이 최단거리야. 그래서 실제로 수동을 해본 거예요. 여기서 하나, 두 가지, 요거 두 가지네. 또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가지네. 세 가지. 그래서 2하고 3하고 곱하기 6가지 뽑아낸 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 요거 저런 식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목이 좀 가지네. 일단 좀 물 좀 챙겨올게. 그래서 저거 한번 연습해 놓으시고 요거를 옆에다가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림에서. 그래서 뭐 이것도 여기 사이사이에 이런 것도 아까 내 하듯이 1 적어가면서 요것도 따로따로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해를. 직접 손으로 떠서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끝입니다. 이보다 칸이 더 많아지면 손으로 찾는 건 힘듭니다. 줄거 감사하는 거. 그래서 칸이 좀 있으면 무조건 여기 숫자 넣어서 칸을 찾으세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이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조금 장난쳐서 변형된 게 나오냐면 뭐 그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때 지금처럼 이런 거 어떤 특정한 지점을 무조건 지나가라 하는 거. 만약에 이 지점을 무조건 지나가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요렇게 박스를 치고 요렇게 박스를 치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 아까 요 1 해서 해보니까 3 나왔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칸이면 또 1, 2, 1, 3에서 여기 세 가지 3, 3은 9, 9까지 나온 거예요. 요즘 무조건 지나가라 그러면 됐나요? 근데 질문은 이렇게만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는 이 지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케이스 구하라 했죠? 그럼 반대로 이런 똑같은 그림에서 얘를 지나가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아까 우리 전체 구한 거 있었죠? 전체로 최단 거리 구해서 얘만 지나가는 아까 그 9가지 경우를 빼버리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빼야 되는 그림 구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뭐 그냥 이거 말로 정피해놓고 이거 지나가지 마라고 표현한 것도 있겠지만 실생활적으로 자 가는 길인데 길이 갑자기 무너져서 이 길을 못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면 여기 이제 돌이 떨어져가 길이 막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그렇게 말로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 똑같은 문제에서 전체를 구해서 빼주는 방법도 있는데 내가 1, 1, 1 적어주는 저 방법은 되게 복잡한 경우에 도움된다 했죠. 그래서 저거를 그냥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있잖아 1, 1, 1로 바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길 돌리면 되는데 잘 봐봐. 일단 확실한 거. 자 요거 1, 1, 1 1, 1, 1 이거 확실하죠? 자 요거 2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길은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위치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여기서 올라오는 길은 얘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로 오는 건 합쳐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 길로 밖에 못 오는데 이 길로 오는 길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오는 요 한 가지밖에 없어. 그 요건 결과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포인트는 1하고 2하고 더해서 3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 이 포인트는 여기서 오든가 여기서 오든가인데 이 길 때문에 막혔죠. 이건 없어요. 그럼 여기 얘는 그냥 그대로 3에 올라와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요거 1하고 3하고 더해서 여기까지는 4가지가 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3가지, 여기까지 1가지라서 여기가 4 그리고 3하고 4하고 더해서 7 4하고 7하고 여기 11가지 딱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똑같죠? 아까 여기 20가지에 요 지나간 9가지 빼면 11가지 나오죠? 이렇게 해도 11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숫자를 하나하나 적어가는 거 요거 연습 꼭 한번 해두면 무조건 고등학교 내용까지 다 커버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그림도 한 그림은 무조건 지나가지 마는 거죠. 그래놓고 숫자도 적고 그리고 이 방법이 2가지 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복잡할수록 이게 편합니다. 얘는 복잡할수록 연습 꼭 한번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9번 요거 최단거리 꼭 좀 머리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 20번 문제 한번 봐요. 자, 요런 스타일 또 많이 나옵니다. 20번 어려운 문제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의미에 5개 점이 있다. 자, 바로 1번 2점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 5개 점이 있는데 이 중에 2개를 선택을 해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분이라 하는 거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으면 되는데 어느 게 시작점인지 끝점인지를 정해놓은 거 없어. 그냥 2점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5개의 점 중에 2개 뽑으면 된다. 5 곱하기 4야. 그런데 얘는 점을 어떤 순서로 뽑든 그림의 모양에는 상관이 없다. 2점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순서가 필요 없는 거라서 2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10가지의 선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개가 나와요. 자, 그 다음 괄호 2번에 삼각형이야. 삼각형은 점 3개 있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5개 가운데 3개를 뽑는 건데 삼각형은 이 그림상에서 원형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이든 3개만 뽑으면 무조건 삼각형은 한 개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뽑는 순서 상관없어요. 얘 먼저 뽑고 얘 뽑고 얘 뽑든지 얘 뽑고 얘 뽑고 얘 뽑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역시나 순서가 없는 거. 그죠? 그래서 얘는 몇 가지? 얘도 10가지. 딱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그런데 요거 나중에 응용한 문제 나오면 자, 이 생각 먼저 해보고 나 질문을 답도 얘기해 줄 건데 이게 원형 위에 점이 있다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 응용이 되면 이제 여러분은 골머리 아프게 나타나는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원형이라는 것에 점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점을 선택을 해도 하나의 선형상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선분을 잡을 때 두 점을 이렇게 이제 잡잖아요. 특히 이제 직선 같은 경우에 선분이야 뭐 시작점, 끝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직선의 경우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한 직선에 있지 않은 세 점이면 그 중에 두 점을 찝으면 찝는 것마다 다 다른 직선이 되는데요. 하나의 선형이 있는 세 개의 점은 이거 중에 어떤 점 두 점을 찍어도 다 하나의 직선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모양이 원형인지 아닌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좀 골머리 아프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요. 이 직선 부분과 곡선 부분 같이 넣어버립니다. 반원을 만들어놔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있습니다. 여기다가 점을 몇 개 찍어놓고 이런 식으로 찍어놓고 이 중에 연결해서 뭐 직선 뭐 이런 걸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되는 거는 빼줘야 돼요. 특히 요거 삼각형 문제 있죠? 자, 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네 개 돼 있는데 자, 모두 다 합치면 그래서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지. 이거대로 하면 7개 중에 점 3개를 찾아요. 765예요.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3, 2, 2를 합니다. 요거 계산해주면 3 곱하기 6이니까 자 35개가 되는데 문제는 그 3개의 점을 선택을 한 것이 때마침 여기에서 3개를 선택을 했다면 삼각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삼각형이 안 되잖아. 그걸 빼줘야 돼요. 그러면 이 4개의 점 중에 3개 점을 선택하는 건 몇 가지일까요? 혹시 대답할 수 있겠나요? 4개 점 중에 3개 선택하는 방법 뭘까요? 37. 아, 4개 중에 3개 뽑는 거? 요 4개 점 중에 3개 선택하는 거. 두 가지? 혹시 왜 두 가지야? 어떤 계산을 해요? 자, 지금 막연하죠? 근데 생각되기 쉽게 하는 법 가르쳐 줄까요? 쉽게 하는 방법은 4개 중에 하나를 버리면 되잖아요. 4개 점 중에 하나 버리면 3개 선택이야. 그러면 경우 4가지입니다. 맞죠? 그 사람 뽑을 때 4명 중에 3명을 조를 짠다, 1명을 왕따시키는 거야. 하나를 버리는 거지. 그리고 4개 갖고 점 3개 찍는다, 하나를 버리면 돼서 4가지고. 그래서 어찌됐건 이때 구해주는 삼각형은 35개의 직선, 요거 직선 부분에 있는 4개의 점 가운데서 3개의 점을 선택하는 4개를 빼서 31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응용이 돼요. 그래서 점이 원형 위에 있는지 혹은 직선 부분에 있는지가 도형의 모양을 찾을 때 영향을 미칩니다. 꼭 이걸 알아 놓으셔야 돼요. 알겠나? 그 다음에 만약에 자, 지금처럼 내가 그냥 생각을 4개 중에 하나 버린다고 했지만 그냥 만약에 3개 뽑는 가라면 자 생각해보세요.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야. 4개 중에 3개 뽑는 거야. 순서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4개 중에 3개 뽑는다? 4, 3, 2를 할 거지. 맞냐? 있겠지? 여기에 3개 순서 바뀌는 거 나눠줘야 되잖아요. 순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4가지 수식적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순발력 있게 가져가는 것과 수식을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하세요. 아시겠죠? 이건 끊임없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팁들을 그냥 생각의 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4개 중에 3개 뽑는다? 그럼 하나를 버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자꾸 생각해보세요. 됐죠? 자, 그럼 일단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남은 시간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과제는 오늘 여기 배운 여기 146쪽까지로 과제를 줄 거예요. 과제 먼저 좀 결정해 줄까? 위험해 보고 일단 좀 문제 풀고 있어. 쌤이 정해서 바로 얘기해 줄게. 오늘 날짜는 좋네. 8월 8일. 나름 팔팔한 데는 아이카부터 좀 쓰려는데 여러분들 오늘 뭐 완전 머리가 아파서 죽으려거든요. 일단은 책 과제는 뒤에 좀 남은 글씨는 좀 남긴 하겠구나. 꺾어 봐줄까? 좀 약점이 들린 사람 좀 있지.
자, 과제는 우리 오늘 여기 저 배운 부분에 일단은 뭐 이번 주말이 비어 있어서 완성하는 데까지 페이지는 다 줄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뭐 지금 앞쪽에서부터 좀 밀린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숙제는 유형은 피치 못하게 못 풀더라도 일단 개념편은 다 해주시고 이렇게 틈틈이 시간이 되는 대로 그죠? 방학기간 동안 맞춰서 합시다. 주말 조금 고생했지. 일단 우리 저기 이제 개념편은 146쪽까지 마무리. 그리고 유형 자 2015년 판은 103쪽 그리고 22년 판은 137쪽까지 일단 배운 내용까지는 일단 끝까지 다 줬어요. 주말 이렇게만 하는데 일단 개념편은 무조건 최우선. 얘는 무조건 최우선. 얘는 조금 이제 개인적인 사정을 조금 고려하겠습니다만 아픈 사람이 있어서 숙제는 저렇게 기준 주시.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시간을 좀 확보해서 2시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시험 칠 때까지 문제 정리합시다. 그렇죠?